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면서 어떤 협력적인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 간에 때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거나 공유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메모리를 통한 정보 공유도 가능하겠지만 보조기억 장치인 파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에 정보를 써주고 그 쓰여진 내용을 다른 프로세스가 읽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다만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가 접근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의 내용을 기록하는 동안에 다른 프로세스가 그 내용을 읽어간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적인 내용들을 읽어감에 따라 두 프로세스 사이에 이 파일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더불어서 어떤 하나의 파일을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A 프로세스도 이 파일에 이 파란색 영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에 B 프로세스도 또 똑같은 영역의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두 프로세스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여기에 온전하게 저장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일이나 혹은 파일 내의 어떤 특정 부분들을 잠그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일 내의 특정 부분의 내용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그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가버리는,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문을 잠가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만 해당하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이런 잠금은 파일 전체에 대해서 처리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파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잠금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잠금이 필요한 경우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면, 은행의 ATM 기기를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각각 요청을 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각 근처에 있는 ATM기에 가서 그 자식에게 용돈을 입금을 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준 것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각의 ATM 기기를 통해서 그 자식에게 용돈을 보내주는데,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다른 ATM 기기를 가지고서 거의 동시에 용돈을 보내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프로세스에서 그 해당하는 계좌의 잔액을 읽어서 현재 잔액이 1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 순간에 또 다른 ATM 기기인 PB 프로세스 역시 현재 계좌 입금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계좌 잔액을 읽어서 100만 원임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PB 프로세스 쪽에서 조금 더 먼저 현재 입금액 20만 원을 더해서 현재 계좌의 잔액을 120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곧 뒤에 이어서 PA 프로세스에서도 현재 읽혀진 100만 원 잔액에서 10만 원을 더 더한 값 110만 원을 계좌 정보로 갱신한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현재 내 계좌는 11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잘못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보면 현재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이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다 보니까 동기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ATM 기기에서 계좌 잔액의 입금 처리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계좌의 잔액을 읽기 위해서 먼저 해당하는 파일 혹은 해당하는 파일 내의 현재 계좌 정보를 담고 있는 레코드를 잠금 처리를 하고 나서 계좌를 읽어드리고, 그 순간에 두 번째 ATM 기기에서 또 같은 레코드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레코드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잠김이 풀릴 때까지 대기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문이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A 프로세스는 현재 10만 원을 더 더해서 잔액을 110만 원으로 수정해서 그 내용을 파일에 기록을 해주고 잠금을 풀어주게 되어지면 그 잠금이 풀려졌다라는 것을 통지받은 B 프로세스는 역시 자신이 계좌 잔액을 변경하기에 앞서서 해당 레코드를 잠그고 계좌 잔액을 읽어드리고 나서 20만 원 더 더하고 그리고 레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다른 프로세스가 해당 영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잠금을 풀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현재 10만 원의 입금과 20만 원의 입금이 순차적으로 또 온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일에 대한 잠금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frag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현재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현재 적절하게 열린 파일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를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인수로 잠금에 대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수값을 다음에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값을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 함수는 주어진 동작을 잘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0의 값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1의 값을 반환을 해주는데, 이 frag이라는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받는 현재 잠금 동작에 대한 처리 과정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값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잠금을 할 것인지 혹은 잠금을 해제할 것인지 등을 지정해주게 되어져요. 자, 잠금할 수 있는 방법은 lag_sh나 lag_ex라는 방법, 그리고 lag_mb라는 방법, 이 3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lag_sh라는 상수를 통해서 잠그게 되어지면 공유 잠금이라고 해서 보통 파일 읽기 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즉 현재 내가 파일을 잠그긴 했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그 파일의 내용을 읽을 목적으로 잠금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그 요청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잠금이 되어져요. 어차피 내가 데이터를 읽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읽어가는 동안 다른 프로세스가 읽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lag_ex라는 상수로 표현되어지는 잠금은 베타 잠금이라고 해서 보통 파일에 데이터를 쓰기를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잠그는 방법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현재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파일들이 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을 거절하도록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떤 특정 파일이 잠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유 잠금이든 베타 잠금이든 그 요청들을 바로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하지만 어떤 파일에 대해서 공유 잠금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공유 잠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문제없이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죠. 잠금이 되어 있지만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베타 잠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현재 베타 잠금은 자기만이 그 파일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당하는 파일이 공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베타 잠금에 대한 요청은 거절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파일이 이미 베타 잠금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유 잠금이 됐던 베타 잠금이 됐던 모두 다 거절해 줌으로써 그 베타 잠금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온전히 파일의 사용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lag_mb라는 방법은 현재 파일에 잠금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대기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대기하는 것 대신에 즉각적으로 반환하도록 해서 소위 non-blocking 모드인 거죠. 잠금이 해제되어지기를 무한히 기다리기보다는 잠금이 풀릴 때까지 다른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다시 그 해당하는 파일을 잠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현재 메인 함수에서 현재 첫 번째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진 파일에 대해서 쓰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을 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10번째 줄에서 frag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그 fd가 가리키는 파일, 즉 이 파일이죠. 이 파일에 대해서 베타적 잠금을 수행을 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잠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이고, 잠금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15번째의 반복문이 수행이 되어지겠죠. 출력문을 통해서 현재 파일이 잠겼다라는 내용을 1초에 한 번씩 프로세스 아이디와 횟수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반복문이 5번 다 돌고 나서는 20번째 줄에 flag 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잠금을 해제해 주도록 처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닫아주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기를 락.f라는 파일에 대해 수행을 해보면 락.f라는 파일을 쓰기 모드로 오픈을 해놓고 나서 해당하는 파일을 잠그고 약 1초에 한 번씩 현재 프로세스 아이디와 횟수를 출력하도록 하고 나서 잠금을 해제해 준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을 해보면 잠금에 대한 처리를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을 수행을 하기를 백그라운드 모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다시 또 한 번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flag 이라는 프로그램을 똑같은 파일에 대해서 각각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따라서 어느 하나가 잠금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다른 하나는 그 잠금이 풀릴 때까지 대기해주는 일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졌고 현재 경우에는 7856번 프로세스가 먼저 잠금을 처리해서 0번부터 4번까지 5번 출력을 해주었고 이어서 7856번 프로세스가 잠금을 풀어준 이후에 7855번 프로세스가 다시 0번부터 4번까지 5초 동안 각 출력문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락.f라는 하나의 파일을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